자,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합격 생기부 1200개 이상을 읽고 발견한 합격 생기부 특징 3가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실제 이 방법을 토대로 연세대 공대에 합격을 했고요. 이 방법을 학생들에게 적용을 했을 때 이런 많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수시카드 원서 작성할 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대비해서 최대한 좋은 결과 냈으면 좋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빨리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시간은 금이니까 1.25배속도 추천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역효과를 생각을 한다인데, 탐구 깊이가 좋아야 여러분들 생기부가 잘 평가를 받는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 탐구 깊이를 잘 나타내기 위해선 결론적으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탐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이죠.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정확하게 드릴 거고, 실질적으로 역효과를 생각을 왜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생각의 깊이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입학사정관들은 수많은 생기부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내가 기술을 조사를 할 때 그 기술의 원리 혹은 장점만 파악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자, 쉽게 생각했을 때 현재도 우리가 AI 발전이 엄청나게 지속되고 있지만 그 AI의 윤리적인 범위는 각 기업에 그냥 맡겨버렸단 말이야.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정확히 규제를 해놓는 게 아니라 역효과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이고, 내가 이 역효과를 생각을 했을 때는 다른 학생들보다 충분히 더 시간을 투자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본 흔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드론시티를 만든다는 그런 스토리를 세웠었어요. 드론시티는 쉽게 말해서 그냥 현대 사회에 드론이 떠다니는 말도 안 되는 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 UAM이라고 하는 항공도심 모빌리티 있죠? 자, 기술적으로 만약에 분석을 했어.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드론 배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로 어떻게 되는지, 드론 원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탐구를 할 겁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생각의 깊이가 조금 더 깊은 학생들은 역효과를 생각한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드론의 감시 카메라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범죄를 예방하거나 이런 게 좋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정보가 어떤 국가 혹은 어떤 집단에 들어가게 될 거고, 그 결과는 전제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점도 저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언급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 주제 자체를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구나 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고, 제가 실제로 학생들을 컨설팅을 하면서도 매번 이런 내용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과 학생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조금 더 유연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도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술 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토론식으로 하는 경우가 조금 많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은 특히 역효과 반드시 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인데 생기부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모두가 다 알 거예요.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스토리를 세워서 상규가 한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점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례를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실제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경찰행정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내용을 봤을 때도 아동학대 원인 분석과 대처 방안 조사를 주제로 탐구를 했고요. 이 내용들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을 했대요. 아동 대처 방안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를 하여 심각성을 알리자는 방법과 이런 내용들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피력함, 주장을 또 했습니다. 단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기사와 서적을 탐구하여 자료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경찰행정학과에 관련해서 특히 아동학대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고 있구나 라고 하실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동아리 활동인데 꾸준히 탐구 활동을 했대요. 그 다음에 정의로운 무엇인가의 책을 읽고 무엇이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해답을 구하고자 했대요. 뒷부분을 보면 여기가 좀 더 중요한데, 다수의 이익이 꼭 최대 이익이 아니므로 소수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배려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다른 친구들의 공리주의적 입장을 경청하며 상대의 의견을 존중을 했고, 이런 법들을 조사하고 분석을 해봤대요. 그 다음에 효과적인 법,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법을 택하고 느낀 점을 공유해보면서 직접 청소년 법도 만들어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완안을 제시하며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경찰행정학과답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있습니다. 전염병과 팬데믹 수업을 들었어요. 과학탐구 실험에. 최초 감염자의 역학조사 활동을 시행을 했고요. 이 내용들이 나중에 과학수사할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 자료를 읽어보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학생은 어때요? 경찰을 하고 싶었고 그 경찰에 관련한 내용들이 생기부에 모두 다 등장을 하고요. 경찰이라는 큰 스토리 안에서 예를 들어서 역학조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고,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아동보호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생기부에 쭉쭉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스토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고, 이 스토리를 큰 방향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고 탐구를 하셔야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생기부가 좋아진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최종 목표를 서술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생기부 스토리를 제가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만드냐고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친구도 보면은 경찰이 메인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세부 탐구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동일합니다. 이 메인 스토리를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것은 즉슨 최종 목표를 서술을 하라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주면은 저 같은 경우도 뭐 드론시티 실현화 라는 것을 가장 큰 주제로 정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단순히 드론에 관심이 있으니까 드론만 공부할 거야 라는 뉘앙스를 채우고 생기부를 꾸렸다면 생기부가 좋지 않았을 거예요. 저의 뉘앙스는 나는 이 드론시티를 만들기 위해 대학을 거쳐간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나는 단순히 대학을 거쳐갈 것이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기부 스토리를 세울 때도 나는 최종 목표를 서술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다른 예시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생명공학 쪽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여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나는 생명공학과를 가야겠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컨설팅을 한 학생인데 전염병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팬데믹. 전염병에 대한 백신을 빨리 개발하는 프로세스를 만들겠다. 이런 거를 이제 본인의 메인 탐구로 세웠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단순히 대학 거쳐간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전염병에 대한 백신을 빨리 만드는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과 결합을 해야 돼가지고 최대한 많은 인공 실험들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데이터상으로. 실제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한계를 주는 이 법들에 대해서도 탐구를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탐구들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최종 목표를 서술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왜 이 최종 목표를 계속 강조를 하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면접에 있어서요, 최종 목표를 서술을 하고 안 하느냐가 정말 큰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생기부를 봤을 때도 티가 나는데, 나중에 면접 가서 학생들이랑 말하는 거 봤을 때 그냥 단순히 이 학생은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으니까 오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은 꿈과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 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 왔구나라는 뉘앙스가 훨씬 더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스토리를 만드는 방법은 제 전자책에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래에 무료 전자책 링크 걸어둘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세 번째, 탐구 깊이입니다. 탐구 깊이. 굉장히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꼬리에 꼬리는 탐구를 제발 좀 하자.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들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사실 이게 힘들어요. 힘든 과정인데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시간을 줄이고 좋은 생기부를 만들 수 있는지 알려줄 테니까 꼬리에 꼬리 무는 탐구 제발 진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꼬리에 꼬리 무는 탐구가 뭔지 일단 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뭐 어떤 거에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요즘 좀 핫한 게 뭐가 있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인스타를 키우고 싶다. 그럼 이제 인스타 키우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책을 봤어요. 퍼스널 브랜딩이란 걸 해야 된대. 그래서 마케팅 기법이 궁금해서 마케팅 관련 책을 또 봤어요. 글쓰기에 대한 부분이 궁금했어. 그래서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거를 우리가 뭐 이제 GPT로 쓸 수 있대요. 그래서 GPT의 툴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한 논문을 찾아봤다.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 무는 탐구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제가 실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인데요. 이 학생 정말 기억에 남는 학생인데 아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탐구나 활동 자체가 좀 넘사벽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활동을 요구는 하지는 않지만 이 학생의 탐구 과정을 한번 봐보세요. 먼저 뭐 자신의 희망 진로에 대해서 발표를 했대요. 그 다음에 생긴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공서적을 찾아보며 의류 마케팅 분야에 대한 심화 탐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자신의 신념인 환경을 고려한 옷을 만든다는 실천하기 위해서 학교의 폐연수막을 재활용해가지고 에코백을 제작하여 교실에 미치는 선한 영향을 끼친다. 이런 거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잘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현장 체험학습 과학관 방문해서 첨단 섬유와 합성 섬유에 관한 설명과 전심을 관람을 하고요. 나일론 합성소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또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고, 동아리 활동에서는 나일론을 생성하는 실험을 계획해서 이행하고, 이게 실제로 나중에 동아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꼬리에 꼬리는 탐구들 있죠. 내가 어느 분야를 공부했을 때 이거를 토대로 어떤 활동을 해보고, 어떤 활동을 해봤는데 이게 궁금해서 또 해보고,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 게 꼬리에 꼬리 무는 탐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내용을 들으면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실험을 계획을 하거나 아니면은 에코백을 제작을 하는 등 활동에 메인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활동과 탐구는 다릅니다. 자, 활동 같은 경우는 아까 위 사례처럼 뭐 예를 들어 에코백 제작하기, 아니면 뭐 부스 운영하기,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활동이 될 거고요. 탐구 깊이는 이 부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너가 어떤 책을 읽었니, 그리고 어떤 논문을 읽었니,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상위권일수록 이 탐구가 더 중요해요. 이 탐구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 탐구를 많이 했을 때 점수가 가장 좋게 환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막 1년 장기 프로젝트 같은 거 있잖아요. 실험 같은 거 했어. 뭐 실질적으로 이 실험했던 내용만 나오고 내가 어떻게 탐구했는지, 어떤 책 읽고 어떤 논문 읽는지 나와 있지 않으면 아무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탐구가 중요하다는 거고, 제가 왜 이 설명을 하냐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기서 전공서적 찾아보면서 혹은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이 탐구지만 활동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근데 이게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저런 사례보다는 탐구를 굉장히 많이 해봐도 괜찮습니다. 본인의 학교에 여건이 된다면 활동을 조금씩 추가를 해도 되지만 그게 아닌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탐구에 집중을 하시면 된다. 그렇다면 이 탐구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최대한 많은 참고 문헌을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자, 여러분들이 생기부를 챙기고 수행평가를 할 때 어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에 대한 분석을 해와라, 뭐 이게 숙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이 이거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세종대왕의 뭐 이력들 아니면은 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세종대왕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쓰기 위해서 이 한 줄에는 정말 많은 참고 문헌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 참고 문헌들을 최대한 많이 기록을 해달라는 거죠. 어떤 말인지 좀 이해가 가나요? 자, 예를 들어서 한글을 창제했다. 그리고 뭐 한글의 표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 그러면은 당연히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그냥 단순히 세종대왕님은 한글을 창제하셨고 한글의 표기법은 이렇고 뭐 문법적인 부분은 이렇다, 이런 걸 단순히 설명을 하기보단 나는 어떤 책을 읽어서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창제하는 과정을 이해를 했고 이거를 토대로 한글 표기를 봤는데 한글 표기는 어떤 논문을 참고로 해서 했다, 이런 참고 문헌 있죠. 이런 것들을 최대한 보고서 혹은 수행평가 때 많이 나타내줘야 이 참고 문헌들을 최대한 많이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기부가 풍부해지고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그렇잖아. 쌤들한테 생기부 써주라고 했을 때 우리 원하는 대로 안 나와요, 대부분. 그래서 왜냐면 선생님들이 직접 하신 것도 아니고 솔직히 여러분들 글솜씨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늘 좀 문제점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참고 문헌을 최대한 많이 기록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만약에 수행평가로만 대체하고 생기부 초안이나 보고서 같은 거 따로 안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활동으로만 서술을 해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참고 문헌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 꼬리에 꼬리누는 탐구가 잘 기록이 될 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오늘 말한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예요, 여러분들. 자, 먼저 첫 번째 역효과를 생각을 하래요. 이거는 생각의 깊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효과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생기부 스토리 만들어서 생기부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생기부의 메인 스토리를 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최종 목표를 반드시 서술을 해줘라 라는 말씀 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거였죠? 탐구 깊이. 꼬리에 꼬리누는 탐구는 반드시 하되 이거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참고 문헌을 최대한 많이 기록을 하라는 점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사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늘 이렇게 생기부를 분석하고 팀원들과 영상을 찍어내고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나중에 고3 때 정말 크게 후회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식카드 원서 작성을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학생들을 보면 볼수록 정말 아쉬웠던 점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 학생들이 몰랐던 건 아니거든요. 생기부를 어떻게 챙기는 대충은 아는데 제대로 챙기지는 않았어, 다들. 그래서 애매하게 챙기고 애매하게 탐구를 해서 냈더니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나중에 뭐 컨설턴트나 혹은 입학사정관 혹은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은 생기부가 좋게 판단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이 후회를 하고 좋은 대학을 못 가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기부를 꼭 챙겼으면 좋겠고요. 생기부 자체는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내신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백날 공부 열심히 해봤자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내신 점수는 제대로 안 나와요. 근데 생기부라는 것은 그 과정이 나온단 말이야. 내가 정말 보고서를 열심히 쓰는 그 과정을 기록할 수 있는 게 생기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내신에 비해서는 또 더욱더 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게 생기부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기부 좀 챙기시길 권장드리고요. 저희가 뭐 전자책을 포함해서 뭐 장기관리, 생기부 컨설팅 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입시정보 차이로 불이익당한 학생들이 없도록 여기서 끝까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